일단은 이제 핵심은 역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또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주 일단 이제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가 일단은 0.44% 상승에 그쳤습니다. 저조한 상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717.73에서 1725.44%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아주 미미한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9.59%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사실 9.59% 올랐으면은 종목별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약 한 5%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정도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22.83에서 573.01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코스닥이 일단 탄력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시장이 이처럼 이제 강세를 갖다 보인 것은 역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역시 예탁금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대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일단 예탁금이 외국인의 매도를 잡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탁금 자체가 일단 이제 이번 주는 아니었지만은 사실 이 폭락하기 직전 순간에서 보면은 약 한 28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45조까지 일단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17조 원 정도가 증가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주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금들이 바로 지금 외국인철의 매도를 갖다가 커버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실 코스닥이 이렇게 올 일도 없고 코스피도 이렇게 상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 코스피 시장은 해외 정권 시장과 궤를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역시 해외 정시와는 좀 별도로 이렇게 탄력적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같은 코스닥 시장의 탄력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수가 사실상 왜곡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개인 투자들이 매수세가 강화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대형주는 원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기관이라든지. 근데 그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하고 중형주는 역시 아무래도 일단 외국인도 사고 개인도 사는 것이지만은 중간에 일단 끼어 있는 상태 있고 소형주가 역시 탄력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들은 소형주를 선호하는 그런 투자가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장의 장세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번 주 이제 순환매가 일단 연출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빠른 순환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익을 내기가 좀 까다로웠던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역시 코로나 수혜주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이제 인기를 누렸지만은 상승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보였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코로나 수혜주 중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진단 치료 관련주들은 조정에 일단 머물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반등세가 좋긴 했지만은 사실상 등락혼조의 그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조정 구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손 소독제 같은 이런 것도 잠깐 반등세를 떠보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의료 수혜주, 비의료 수혜주라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SNS 관련주도 비의료 수혜주입니다. 바깥에 나가지는 않다 보니까 SNS로 일단 대화를 갖다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와 관련한 종목들이 바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됐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일단 이제 또 많이 먹다 보니까 또 재테크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이제 밥에 먹기는 좀 그렇고 라면을 또 많이 소유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것도 강세를 갖다 보이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일단 바로 전자결제 관련주 이런 것들이 또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자결제는 이제 택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온라인 결제도 하게 되고 또는 이제 휴대폰 결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많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5G주가 또 일단 상승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익성이 일단 이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았죠, 그죠? 그다음에 또 이 빅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갖다 보였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일단 어떤 상태냐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단 피해주긴 하지만은 사실상 빅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물밑에서 일단 이어지다 보니까 상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일단 주가가 좀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라든지 국제 유가 역시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주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1720선, 570선까지 회복해내면서 좀 많이 올라와줬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투자 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는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 줄 수 있을지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일지 다음 주 전략과 전망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예탁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이.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탁금이 어느 정도 급증하면 좀 이따가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예탁금이 급증한다는 것은 누가 이제 많이 들어온다면 개인 투자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일단 급락세를 보일 때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급락세를 보일 때. 이 급락세를 보일 때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턴에 들어올 때는 그냥 주가 오를 때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급락장세에 들어왔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다. 이런 제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자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장이 버틸 수가 있고 일단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이 예탁금을 급증시킨 개인 투자들이 지금 현재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개인 투자들이 선호하는 대상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그 선호하는 주체가 바로 대상이 어디냐, 그 대상이 어디냐면은 바로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여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께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그래서 대형주는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미국의 정권시장, 코스피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의 정권시장이라든지 이 패턴 자체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환경이 좋아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안 좋으면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단 확진자 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로 들어가 버려야만이 바로 이 글로벌 이 대형주, 같이 움직이는 대형주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형주를 지금 현재 선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팔아치우고 기관이 파는 이 상태 속에서 대형주가 탄력을 보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다음 주에는 코스피가 1650에서 1790선 사이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코스닥도 일단 역시 540에서 590선 사이에서 좀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수혜주. 요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저가 매수하고 또 고가 매도하는 전략.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라갈 때는 팔고 떨어졌을 때 사는 전략.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변동성을 보여서 할 때는 올라갈 때 따라 사면 단기 상태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또 순환매가 돌아갈 때는 또 쫓아서 사게 되면 고가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빠른 순환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포진하거나 빠졌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또 이 차트를 한번 이렇게 가보면은 이 차트는 예탁금하고 이제 시종장고라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급락할 때 보면은 이 체계적 리스크가 일단 지금 현재 떨어졌을 때 그때 일단 이런 이제 급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신용융자장고가 급감을 하죠.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신용융자장고도 들어올립니다. 그죠? 이때는 예탁금이 얼마나 올라가냐면 약 8조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때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제 8월 달이죠. 급락할 때 일본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신용장고도 털리게 떨어져 버렸죠. 신용장고도 다 털렸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이후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 신용장고도 더 늘어납니다. 그죠? 예탁금도 이때 이제 8조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똑같은 지금 체계적 리스크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일단 28조 대에서 45조까지 늘어났잖아요. 그죠? 폭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조 원이나 증가한 상태에 있다. 이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만 진정만 되라. 그럼 무조건 내가 사겠다. 이런 자금들이에요. 주식으로 일단 물꼬를 털 자금들입니다. 만약 이 사태가 만약 미국에서 진정분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상황이란 말이죠. 이것이 나중에 일단 유동성장세 표제입니다. 유동성장세 정시의 범위라고 그러죠. 그 자금의 어떤 재정 확대 정책,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시중의 부동자금들이 대기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이 자금들이 주시장한테 기웃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조절 거치다가 다시 일단 또 경기가 좋아지고 그럼 금리를 이제 인상합니다. 그때 실적 장세로 가는 거죠. 그 정시의 봄부터 시작해서 대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일단 딱 꺾이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 자금들이 이제 정시로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이제 역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될 것이고 차트를 갖다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은 지수는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들었다가 왔다 갔다 이런 장세를 보여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상승세로 또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등락 혼조권에 머물다가 다시 한번 상세로 돌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본격적인 상승을 가려면은 미국의 확진자 수가 바로 줄어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